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만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교육활동 연계 콘텐츠 고등부 안전교육 콘텐츠. 본 영상은 학교안전공제에서 보상한 실제 학교안전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식품 안전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건강한 음식을 먹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 절대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요. 이처럼 의식주 중식을 담당하는 음식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식중독입니다. 식중독이란 무엇일까요? 식중독이란 식품 또는 물의 섭취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생각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입니다. 쉽게 풀어 말하면 독소나 나쁜 균으로 오염된 음식을 먹어 설사 및 복통 등의 증상이 급성 또는 만성으로 나타나는 질환을 뜻하는데요. 집단 식중독은 식품 섭취로 인하여 2인 이상의 사람에서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일으킨 경우를 집단 식중독이라 칭합니다. 식중독을 걸린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증상에 대해 알아봅시다. 여러분은 외식하는 일이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있나요? 아마도 학교 후 친구들과 또는 주말에 가족들과 즐거운 식사 시간을 보낼 때 외식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이 사례는 학교에 갔다 집에 돌아온 한 학생에게 일어난 사고입니다. 무사히 집에 도착해 일과를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려는 학생. 하지만 늦은 밤 시간부터 갑작스레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고 구토 증세까지 호소했는데요. 원인 모를 복통에 학생은 응급실로 향했고 진단명은 식중독이었습니다. 간밤에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알고 보니 약 8시간 전 하굣길에 친구와 함께 출출함을 달래기 위해 분식집에 들러 식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먹었던 음식 중 무언가가 잘못되었던 것이었어요. 이처럼 식중독은 그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식약처에서 23년 발생한 식중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음식점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월별로는 기온이 높은 여름철 7월에서 9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름철의 고온다습한 날씨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과 바이러스가 증식하기 딱 좋은 날씨이기 때문에 음식을 만들거나 먹을 때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름철이 아니라고 방심해선 안 된다는데요. 겨울철에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영상을 통해 확인해 봅시다. 학교 쉬는 시간. 민주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화장실에서 나온다. 야, 너 아까부터 쉬는 시간마다 어디 그렇게 가냐? 너 안색이 좀 안 좋은데 어디 안 좋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가자. 민주와 은혜가 교실로 돌아간다. 그렇게 수업은 시작되고 열심히 수업을 듣던 민주가 열심히 노트 필기를 하다가 문득 펜을 멈춘다. 민주는 어딘가 불편한 얼굴로 아랫배를 꽉 부여잡는다. 몸을 베베꼬는 민주의 얼굴에는 식은땀마저 흐르고 있다. 민주가 머리를 쓸어넘기며 힘겨워하자 옆분단의 은혜가 돌아본다. 왜 그래? 괜찮아? 민주가 애써 고개를 끄덕인다. 순간 민주가 펜을 놓치더니 책상 아래로 쓰러진다. 민주야 왜 그래? 괜찮아? 선생님! 선생님! 어떡해? 괜찮아? 민주야. 갑작스럽게 쓰러진 민주. 결국 민주는 노로바이러스 감염 진단을 받았고 원인은 불명. 이처럼 겨울철에도 식중독 문제는 절대 안심할 수 없다. 사고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본 식중독. 결국 지나가는 세균성 증후군이라지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질환입니다. 식중독은 일단 걸리면 일정 시간의 잠복기가 있는데요. 짧으면 4시간에서 길면 72시간까지. 식중독 유형에 따라 다른 잠복기를 거치고 나면 그 증상이 몸으로 발현됩니다. 설사, 구토, 복통이 대표적인데요. 보통 식중독이 찾아오면 종일 설사를 하고 구토를 동반하며 배가 뒤틀릴 듯이 아픈 증상을 호소합니다. 이외에도 탈수 증상, 근육통, 두통, 발열 등 다양한 증상이 동반되어 나타납니다. 이처럼 걸리면 괴롭기만 한 식중독. 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아는 학생은 손을 들어 이야기해 봅시다.
20초 동안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 10초 후 종료. 바로 식중독 원인균에 감염되었기 때문. 그렇다면 식중독과 설사를 일으키는 원인균을 먼저 알아봐야겠죠. 장마철이나 여름에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 원인균은 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 병원성대장균, 캠필로박터균, 비브리오균, 리스테리아균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포도상구균은 가장 흔한 식중독의 원인인데요. 상하거나 덜 익힌 고기를 먹어서 포도상구균에 감염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음식물 섭취 후 약 3에서 4시간 뒤부터 설사와 복통이 시작되고 하루 정도 문제가 있는 음식이 배출되면 증상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 살모넬라균에 따른 식중독은 상한 닭고기나 달걀, 우유 섭취 후 많이 나타납니다. 고열과 복통이 심한 설사가 2에서 3일간 이어집니다. 세 번째, 캠필로박터균은 닭고기를 완전히 익히지 않고 섭취하거나 닭 등을 세척한 물이 다른 식재료에 튀어 교차 오염되는 경우에 식중독 발생. 네 번째, 병원성 대장균은 소나 돼지 등의 내장에 서식하며 대부분 덜 익힌 다진 고기나 오염된 시금치, 상추 같은 생채소에 의해 발병합니다. 상한 음식을 먹은 후 2에서 3일 뒤 증상이 나타나며 심할 경우 장출혈까지 일으켜 혈변을 보기도 합니다. 비브리오균은 여름철 굴, 조개, 생선회 등을 날 것으로 섭취하면 걸립니다. 특히 간 질환이나 당뇨병이 있고 항암 치료를 받는 사람은 특히 감염되기 쉬우니 주의해야 합니다. 노로바이러스 역시 오염된 식재료를 먹거나 수산물을 익히지 않고 먹는 경우에 주로 발병하는데요. 주요 감염 경로는 역시 강이나 바다에서 이미 오염된 식재료를 먹거나 집단 배식을 하는 조리자가 오염된 손으로 조리한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에 우리는 식중독에 걸리게 됩니다. 또한 리스테리아균은 소고기, 닭고기, 어패류, 달걀 등의 음식이 상했을 때 파고듭니다. 결혼식 피로연 음식이나 집단 급식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리스테리아균은 영하 온도에서 증식하고 심하면 뇌막염까지 일으키는데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감염되면 치사율도 높습니다. 이처럼 식중독은 증상은 같아 보여도 원인에 따라 그 종류가 모두 다른데요. 식중독 증상은 원인 음식을 섭취한 당일 또는 최대 72시간 내에 발생합니다. 식중독 문제는 겨울에도 안심할 수 없기에 우리는 사계절 모두 식품 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첫째, 손 씻기.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병원성 대장균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식재료 취급 전후나 화장실 이용 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 등 세정제로 손을 30초 이상 꼼꼼히 씻어야 합니다. 둘째, 익혀 먹기. 음식은 꼭 날 것으로 섭취하지 않고 익혀 먹어야 하는데요. 육류는 75도 이상, 어패류는 85도 이상의 온도에서 1분 이상 익혀 먹어야 합니다. 셋째, 끓여 먹기. 음용수는 꼭 끓여서 섭취하고 정수기는 정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해야 합니다. 넷째, 세척 소독하기. 채소, 과일 등은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어서 섭취하고 식기 및 조리도구는 열탕 소독 또는 염소 소독을 함으로써 깨끗이 세척해야 합니다. 다섯째, 구분 사용하기. 날 음식과 조리 음식을 다룰 때 칼, 도마와 같은 조리도구는 꼭 채소용, 육류용, 어류용, 가공식품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해야 하며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분리 보관합니다. 여섯째, 보관온도 지키기. 냉장고는 5도 이하, 냉동고는 18도 이하. 보관온도를 꼭 지키기. 음식을 보관할 때도 차가운 음식은 5도 이하, 뜨거운 음식은 60도 이상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모두가 알아야 할 안전한 식품 보관법. 식재료별 표시 사항을 확인하고 보관 온도를 준수하기. 구입 후 즉시 냉장 보관하며 4도 이하, 마이너스 18도 이하의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것.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해 날 음식과 익힌 음식, 생선과 육류, 채소가 공품은 냉장고에서 구분해서 보관하고 육류는 중심 온도 75도를 지켜 1분 이상 완전히 조리된 후엔 2시간 이내에 꼭 섭취할 것을 권장한다. 건강한 내일을 위한 약속. 모두 함께 지켜요. 학교안전 공제중앙회 제작지원 교육부 시도교육청